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땅콩 관리하러 나왔습니다. 6월 중순쯤 이제 심고 나서 대략 한 40일이 지나가고 나면요, 땅콩에 노란 앙증맞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꽃은요, 70일 동안 피고 지고 한 400개 정도가 꽃이 핀다고 해요. 이렇게 꽃이 피는 이 무렵에요, 땅콩밭에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들깨 아줌마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꽃이 피는 무렵,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자방병이라는 시방줄기라는 줄기가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4, 5cm의 깊이로 들어가서 땅콩의 꼬투리가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땅속에 비닐을 뚫고 자방병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닐 멀칭을 하셨다면요, 비닐을 찢어지는 일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땅콩을 조금 솔창게 많이 심었습니다. 재작년부터는요, 제가 비닐을 찢어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일반적인 비닐 멀칭이 아니라 미생물로 분해되는 분해 비닐 멀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일반적인 비닐보다는 자방병이 비닐을 뚫고 잘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재작년부터 비닐을 찢어지는 일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비닐을 찢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려면 저처럼 생분해 비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단 일반적인 비닐 멀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비닐을 첫 번째 찢어주는 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5월 7일 날 땅콩을 심어서 오늘이 딱 40일 정도 됐는데요. 지금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노랑노랑, 요거는 벌써 피고 지고요. 여기 피려고 이렇게 몽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요, 땅콩이 비를 맞고 흠뻑 자랐습니다. 자, 비닐을 찢어 주실 때는요, 이렇게 커트칼을 필요합니다. 꽃이 피고 지고 나서 자방병이 땅속으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요, 땅콩 주변을 동그랗게 비닐을 잘라주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일을 늦게 해주면 비닐을 못 뚫고 뒤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찌감치 꼬투리가 씨알이 탱글탱글 꽉 차게 달리려면요, 자방병이 일찌감치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늦게 찢어주게 되면 나중에 빈 꼬투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닐을 찢어주신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찢어준 곳에 자, 북죽을 해줘서 자방병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북주기 작업까지 해주시는 일을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해주실 일은요, 꽃이 피는 이 무렵에 웃거름을 관리를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웃거름을 선택하실 때는요, 요소 성분이 아닌 복합비료나 NK비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복합비료를 주실 때도 질소의 성분이 많은 것보다는요, 인산하고 칼리,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선택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콩가작물인 땅콩은요, 뿌리에 뿌리오박테리아라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뿌리에 달리게 됩니다. 그게요,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어서 땅에 질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요소 비료를 주게 되면 오히려 질소가 과다하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비료에서 질소 성분이 적게 들어있는 거를 선택하거나 NK 비료를 선택하셔서 주시고요. 여기에 더 칼슘까지 함께 넣어주면 좋습니다. 칼슘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가리와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땅콩이 빈 꼬투리가 많이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웃거름을 선택하실 때 복합비료나 NK에 그 다음 칼슘 성분까지 함께 섞어서 작물과 작물 사이에 넣어주셔서 뿌리로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꽃피는 이 무렵에요, 1차 웃거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슘하고 섞는 게 좀 번거로워서 칼슘 성분과 미량 원소까지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한 번에 쑥업이라는 비료를 선택해서 이제 웃거름을 주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웃거름부터는요, 저는 이제 옆면 시비로 인산가리 성분을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콩뿐만 아니라 저는 고구마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줄 때 같이 뿌려주는데요. 이 인삼가리를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 인삼은요 뿌리 발달에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 발달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꽃이 잘 형성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자방병이 땅속으로 많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땅콩에 꼬투리가 생기고 나서 또 성숙을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땅콩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요. 주기적으로 인삼가리를 뿌려주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인삼가리의 성분이 또 필요하신 분은요. 저는 슈퍼 인삼가리라는 고농축 애교로 된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더라도요. 인삼가리가 성분이 들어있는 거 이제 사용하셔서 자 주기적으로 꼭 해주시면요. 땅콩도 다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땅콩은 참깨처럼요.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작물 중에 하나지만요. 이렇게 꽃이 피는 이무렵에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꽃이 개화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땅콩의 비대기 7월 말 정도부터 이제 땅콩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너무 가물지 않게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땅콩이 주렁주렁 씨알이 크게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잦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소식이 없다고 하면요. 물을 흠뻑 웃거름을 주신 곳에 물을 주셔서요. 이 비료의 성분이 물과 함께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관리를 이제 슬슬 잘 확인해 주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병충해 관리는요. 첫 번째 땅콩의 잎이 갈색 무늬병이 노란 반점 같은 게 생겨 있는지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발생이 되고 나면요. 후반부에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것까지 또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땅콩의 잎이 금방 이제 황화가 돼서 시들어지고 제대로 땅콩의 결실이 튼실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황토색, 노란색 반점이 생기는 갈색 무늬병이 발생이 됐다면요. 이것도 약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갈색 무늬병이 매년 왔습니다. 약을 뿌리면요 100% 방제가 완벽히 낫진 않지만요 좀 어느 정도 잡혀서 좀 약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색 무늬병이 왔다면 예방이 될 수 있는 약으로 방제를 해 주셔서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서 병충해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들기 가족 여러분, 이렇게 땅콩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요. 꽃필 무렵에 첫 번째 비닐 찢어주고 북주기 해주고 웃거름 관리 해주고, 이때 웃거름을 관리를 해주실 때는 칼슘 성분이 함께 들어가는 것들을 넣어주시고요. 2차 웃거름부터는 인삼가리 성분으로 주기적인 연면 시비를 해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땅콩이 꽃이 피는 이 무렵과 7월 말쯤 땅콩이 비대해지는 이 시기에 수분 관리 해주시고요. 잎을 잘 살펴보셔서 갈색무늬병이 있는지 병충해 관리까지 단디해 해주시면요. 꼭 다수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상쾌, 유쾌, 통쾌하세요. 바이바이.